세법 통영 3회차 시작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동그라미 1.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 자, 동그라미 1번처럼 놓으면 함정에 잘 빠집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단, 이때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는 일반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그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되었으니까 표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그 시점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겠죠. 그러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은 당연히 공제하고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가산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동그라미 3번. 이것이 자, 이게 전형적인 투기라고 했습니다. 투기. 전형적인 투기니까 가산세 세율을 중가산세를 적용해서 80%를 적용한다. 그러나 지목 변경과 같은 간주 취득일 때는 중가산세가 아니라 일반 가산세로 가야죠. 그럼 일반 가산세로 돌아가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죠. 무신고니까 어떻게 됩니까? 20%,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면세점 얘기하는 거죠. 면세점. 50만 원 이하. 자, 면세점을 적용할 때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몇 년, 1년 이내, 요건 기억하면 되겠죠. 1년 이내에 그 전후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모두 다 묶어서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겠다. 다음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자,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럼 답은 4번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국가 등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다. 그럼 국가 등이 매각을 했으니까 이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준다는 얘기죠.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된다. 언제요? 30일.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26번 문제로 갑니다. 과점주주입니다.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과점주주 간주 취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찾아랍니다. 자, 첫 번째 기억.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면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럼 기억은 그 대상입니다. 정확합니다. 다음,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대요. 그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이제 이때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디귿으로 갑니다. 이미 과점주주인데 추식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때는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죠. 자, 니은과 디귿 한 번 더 구분해 보세요. 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대요. 그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처음으로 과세 대상, 즉 납세 의무자가 된 거니까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자, 반면 비율이 증가되면, 그러니까 이미 과점주주였으니까 이때 취득세를 다 부과한 거죠. 그리고 비율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근데 리얼을 보세요. 과점주주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점주주는 나 혼자 과점주주가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과점주주를 말하니까 특수관계인 사이에 지분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답니다. 이럴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점주주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2개, 기억, 리얼. 정답은 3번 됩니다. 27번 갑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문제를 받았을 때. 다음 중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지자체에
기부 체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비과세. 자, 그런데 반대 급부로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니까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동그라미 3번은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거죠. 근데 취득 당시 가액의 종류는 3개. 사실상 취득 가격, 시가 표준액, 시가 인정액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동그라미 4번. 자, 4번 지문 잘 보세요. 4번 지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화해조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체크하는 것만요. 화해조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의 전제 조건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야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등기 등록을 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끝. 등기 등록을 했다면 화해조서 등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취득한 것이죠, 이미. 자, 그런데 자, 조건을 잘 보세요. 이제 60일이 아닙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자, 조건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화해조서 등으로 인해서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것. 자, 조건을 3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했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등기 등록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화해조서 등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세 번째,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동그라미 5번은 공동주택의 개수인데 제일 중요한 게 시가 표준의 9억이죠. 자, 조건을 잘 보세요.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죠. 그럼 취득세 부과하지 않죠.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28번은 등록면허세. 동그라미 1번. 여러 번 출제되었던 지목이 묘지인 토지. 구분합시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지방세 3가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첫 번째, 취득세는 과세, 비과세.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비과세. 일단 그것도 구분하세요. 다시 갑니다. 지목이 변경인 토지,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당연히 취득세는 부과해야죠. 세율은 몇 퍼센트? 2%입니다. 중과 기준 세율 대상이죠. 중과 기준 세율 대상 2%.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요. 취득세 세율은 대빵으로 중요하죠. 대빵으로 중요한데 절대 다수가 표준 세율이라고요. 그럼 특례 세율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뭐 두 문자 따고 그거 하지 말고요. 그냥 가자고요. 몇 개. 간주 취득은 당연히 중과 기준 세율 2%죠. 또 하나 나왔네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기억하는 게 홀랐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동그라미 1번.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취득세 세율은 2%. 그 시험 문제는 2%라고 놓을 수도 있고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놓을 수도 있고 즉 취득세는 과세한다. 그런데 등록 면허세나 재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1번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봅시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다. 자, 그냥 기본적 개념만 생각해 봐요.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2번을
조문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산 재평가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건 엄청 쉬워요. 우리나라 법은 금융기관, 은행은 자산 재평가를 못하게 해요. 역사적 원가주의라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장부에 기록토록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이 70년도에 토지를 건물과 함께 얼마 주고 샀다고 할까요? 5억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 은행 명동지점에 있는 장부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5억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년도에 샀다면 2024년도 입장에서 무려 50년이 경과했죠. 지금은 훨씬 비싸겠죠. 100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200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은요, 자산 재평가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자, 그래서 은행이 자산 재평가를 했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장부상 가치는 어때요? 자산 가치는 훨씬 커졌겠죠. 은행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이런 땡푼도 안 들어왔죠. 실제로 따지면 현금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훨씬 건실한 것으로 장부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IMF 때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해서 이제 자산 재평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가액이 어떻게 될까요? 업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세 주체는 변경 전보다 변경된 가액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걸로 부과하는 게 과세 주체가 유리할까요? 그러면 변경된 가액으로. 그래서 변경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다? 그럴 때는 공부상 금액을 과표를 합니다. 동그라미 4번 납세지. 납세지 원칙은 소재지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을 보세요. 그 납세지가 즉 부동산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는 뭔가 불투명하면 이중에 적용이 가능하다든지 뭔가 불투명하면 무조건 오는 게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가 됩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답니다. 이 압류 등기 누가 한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한 거겠죠. 통칭해서 그냥 국가 등이라고 하니까 국가 등이라고 할게요. 자, 다시 갑니다. 압류 등기 누가 한 겁니까? 국가 등이죠. 그럼 과세 주체도 국가 등이고 납세 의무자도 국가 등이라면 웃긴 거 아닌가요? 당연히 비과세겠죠. 그 다음에 압류 해제 등기했답니다. 누가 한 거죠? 국가 등이 한 거겠죠.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죠. 답은 2번 됩니다. 29번으로 갑니다. 29번 문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언급된 지가 조금 시기적으로 좀 걸려서 한번 확인은 해봅니다만 크게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세 총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실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조세 총론이 꾸준하게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수는 많은 거예요. 16개 중에서 2문제니까. 그러면 많이 출제되는 건 맞는데 이 범위를 쫓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시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범위, 시험 출제자들이 출제하는 그 범위를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조세 총론 파트는 우리가 학습하는 범위를 계속 벗어나고 있으니 그럼 그 범위까지 학습을 하려면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실제 별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만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표현을 잘 보세요. 이의신청이라든지 심판 청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세금 동의 못하겠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는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자, 의미를 잘 봐요. 꼭 심판 청구라고 꼭 기억하지 말고요. 압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이 사실과 집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압류가 되든 안 되든 체납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이루어지면 집행은 집행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단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 처분을 일정 기간 보류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며칠? 30일까지. 날짜만 기억하시죠? 30일. 이게 30일이 갖는 의미가, 문제를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서 날짜는 무조건 90일이에요. 따질 거 없죠. 무조건 날짜는 90일 이내인데 90일에 해당되지 않는 30일짜리.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불복 청구인이 이의 신청할 거냐 심판 청구할 거냐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의 신청을 한 후에 심판 청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다른 건 필요 없고 무조건 날짜는 90일입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이의 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서 다쳤다고요. 아니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30번. 과세관청의 결정, 즉 우리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자, 기억,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이거는 신고 납부하는 제도죠.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신고하는 겁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다음 재산세.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세도 정부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보통 징수다 그러죠. 지방세입니다. 그럼 답은 D가 되겠네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국세고 이것은 자진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31번 물납. 먼저 기억하실 것은 물납이라는 제도는 재산세에만 있습니다. 분납이라는 제도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있는데 물납은 재산세에만 적용됩니다. 조건이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X. 정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조가 지금 이런 구조랍니다. 강남구와 성남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두 개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물납 대상 지역이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성남시 내에 됩니다. 이유는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관할구역 내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지방세니까.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물납 허가할 때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자, 이 날짜들이 나오는데, 자, 개념만 다시 한번 잡읍시다. 과세 주체가 납세 의무자인 우리에게 뭔가를 보낼 때는 5일 전까지, 우리가 뭔가를 신청할 때는 10일 전까지. 그러면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의 키는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신청이니까 10일 전까지 신청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신청 후 5일 이내 불허가 통지를 받았대요. 자, 그러면 또다시 10일 이내에 다시 부동산을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32번으로 갑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동그라미 1번에 공유 재산인 경우는 지분권자가 된다. 그죠?
근데 가로 속에 있는 것처럼요.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갑돌이가 지금 소유자인지 얼돌이가 소유자인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면 사누고 있는 사람, 사용자에게 부과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세법을 공부할 때는 과세 주체 입장에서 보면 돼요. 과세 주체 입장에서 편리한 것, 그게 답이에요. 자, 세 번째 갑니다.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답니다. 누가 지금 무상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매수 계약자가. 그럼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사실상 종중 재산인데 종중 소유라는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했답니다. 그럼 과세 주체는 모르겠죠. 과세 주체는 이 사실을 모르니 공부상에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면 되겠죠. 다음,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된 상속인. 구분 잘하세요. 주된 상속인. 우리가 상속은 상속인 각자라 그러죠. 상속인 각자라는 말은 뭐 한 겁니까?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를 하고 신고한 경우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상속인 각자라는 것을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보지 마시라고요. 과세 주체 입장에서 보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어요. 과세 주체는 한 사람이 상속을 받았는지 10사람이 상속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0사람이 상속을 받았다고 등기를 한 거죠. 등기를 하고 신고도 했대요. 그러면 과세 주체가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상속인 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럼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대요. 그럼 과세 주체는 누가 상속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주된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마지막에 한 개. 정답은 2번 됩니다.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어가겠습니다.